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하는 대로 산다 입니다. 부제로는 최고의 미래는 이미 존재한다. 당신은 단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저자는 혼다켄입니다. 혼다켄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다. 경영 컨설턴트, 투자가로 활동하다가 29살에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준 은퇴 생활을 했다. 4년간의 육아 생활 중에 작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찾았으며 이후에 집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 돈과 인생의 비밀,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전심을 사라 등이 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자신이 100점 만점이라면 지금 당신은 몇 점입니까? 누구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을 테죠?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고 여러 속박에 사로잡혀 그 바람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지 않았나요? 꿈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그리기만 할 뿐 제대로 마주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오랜 시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요. 이렇게 다짐한 후로부터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만남이 생기고 꿈이 차례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간단하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미래의 한 부분을 결정하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오랜 기간 몸소 경험하여 고안해낸 방법을 누구나 실천 가능한 소원 달성법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 함께 꿈을 향한 문을 열어봅시다. 세상에는 소원 달성법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원을 달성해준다는 책을 여러 권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소원 달성법을 연구한 바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목적 달성형, 끌어당김형, 기원형입니다. 목적 달성형은 명확한 목표와 기한을 정해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창업한다 라고 정했으면 거꾸로 계산해서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될 일, 그리고 3년 후 해야 될 일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1개월 혹은 일주일 단위로 할 일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끌어당김형입니다. 이것은 바라는 바를 끌어당겨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희망하는 바를 정해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고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잠재의식에 강하게 새겨넣고 그 목표를 실현합니다. 끌어당김형에는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직감적으로 살면서 신기하고 드라마틱한 경험으로 꿈을 이루었다는 체험을 기술한 서적이 대부분입니다. 기원형은 이미지로 떠올리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 혹은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원형에는 종교가나 철학가가 많습니다. 절실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며 바라는 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오직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싱크로니시티의 연속이다. 이것은 우연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젊은 시절에 그렸던 인생대로 현재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얼핏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서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한 권의 책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우연히 들어간 홈페이지가 인생의 전환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의도라기보다 우연으로 발생합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을 싱크로니시티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싱크로니시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설정한 목표보다 우연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데 수십 배 더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바뀝니다. 신기한 우연. 이것을 의도적으로 끌어당기고 잘 활용하면 소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욱 훌륭한 인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싱크로니시티를 쫓으면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 중에서 최고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두근거리는 일,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밌는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단지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꿈 실현에 필요한 싱크로니시티는 어떻게 불러일으켜야 될까요? 바로 미래의 한 부분을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게를 내고 싶다면 5년 뒤 4월 1일에는 내 가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3년 후 10월 1일 1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낸다 라고 명확하게 정하면 좋습니다. 가게를 경영하려면 지식, 자금,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완전 초보라고 해도 일단 당신이 미래를 정하면 필요한 정보, 기회, 자금이 만들어집니다. 단지 원하는 바를 정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독자들이 특별히 당신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꿈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인생이 동시에 서로 얽힌 결과 베스트셀러라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3년 후에 1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내자고 의도하면 이 꿈의 실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마치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미래 한 부분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를 랑데부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싱크로니시티 소원 달성법의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이 랑데부 포인트란 소원 실현에 필요한 싱크로니시티가 베스트 타이밍에 차례차례 생겨 만나는 운명의 약속 장소입니다. 이 랑데부 포인트를 설정하고 싱크로니시티를 발생시켜 최고의 미래를 이루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할 소원 달성법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서로 마음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예감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거나 요즘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낼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온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마음이 집합적 무의식에 의해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서로 어떤 연결이 있음을 실증했습니다. 코칭 심리학으로 유명한 앨리슨 리와 앤서니 그랜트는 행복한 사람의 친구는 행복해지고 그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이 전파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질적인 환경이 가까우면 우리의 마음도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당신이 랑데부 포인트를 설정하면 주변 사람이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마음의 연결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돌고 돌아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어져 있으므로 미래의 한 부분을 설정하면 주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고 마음먹었을 때
무명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행복한 아빠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일련의 사건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정도로 재미있는 우연의 두근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적은 출간이나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작가 데뷔나 강연가 활동은 시작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길을 걷도록 도와주자. 이것을 자신의 라이프워크로 삼자고 결정했습니다. 작가 데뷔 전 출간 사전 협의에서 출판사 사장에게 20년 동안 1000만 부를 파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100만 부는 귀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 기대되는 말씀이네요. 마음에 듭니다 라며 당시로서는 엄청난 초판 부수로 데뷔를 밀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역시 신기한 우연은 이끌린 것처럼 유태인 대부의 가르침, 분명 잘 될 거야. 한순간에 자신을 바꾸는 방법. 이와 같이 수십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차례차례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매년 평균 30만 부를 기록했고 출간 건수는 100권이 되었으며 누적 부수는 700만 부에 육박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제가 했던 것은 단 1%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은 문자 그대로 몇백만 명의 사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서점서 책을 진열해주고 팔아주지 않았더라면 이만큼의 책이 유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고 직감으로 재밌어 보이는 일에 점점 뛰어드는 점에서 기도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랑데부 포인트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지 방법론에 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단 운에 맡겨버립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조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에 따라 직감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형은 자신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여러 사람, 물건, 기회를 이끌어냅니다. 반면에 싱크로니시티 소원 달성법은 모든 사람과 운명을 공동으로 창조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책을 쓰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해준다고 보는 것이죠. 몇만 명의 사람이 하나의 집합 장소를 향해서 그리고 각자의 최선의 타이밍에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뿐이어서 협력 중이라는 자각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원하는 카드가 들어오는 듯한 두근거림처럼 말이죠. 기회가 건너편에서 뛰어 돌아오는 그런 감각으로 차례차례 재밌는 드라마가 전개되어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고 두근거리게 됩니다. 소원을 실현으로 이끄는 4가지 단계. 이 책에서 소개할 소원 달성법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소원을 명확하게 한다. 당신이 차로 어딘가에 가야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출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려면 우선 꿈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최고의 미래가 어떤 형태인지를 선명하게 그리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최고의 미래, 최고의 인생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어떤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요? 그때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그때 가장 가까운 이는 누구일까요?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떤 친구, 동료와 지내고 있을까요? 돈은 얼마나 모았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2단계, 미래의 시나리오로 살아간다. 우리는 미래의 시나리오와 과거의 시나리오를 모두 사용하여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이미지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자신 안에 있는 관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관념이란 마음먹기라고 바꿔 말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이제 젊지 않다. 이것은 모두 관념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관념을 이유로 그만둔 적이 없습니까? 부정적인 관념은 당신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 관념은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가치관이나 경험으로 생겨납니다. 관념은 그것과 맞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없다라는 현실을 불러옵니다. 돈에 관련되어 부정적인 관념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 달성에 장애가 됩니다. 소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관념을 없애고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미래를 단순히 그리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랑데뷰 포인트를 설정한다. 랑데뷰 포인트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꿈을 이루는 미래의 한 부분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교차하는 운명의 약속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자신의 꽃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것을 랑데뷰 포인트로 했다고 칩시다. 이를 위해서는 가게 장소를 찾아주는 부동산, 인테리어 업자, 개업 자금을 내주는 스폰서와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 등 여러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게에 와주는 손님, 소개해주는 마을 정보지와 그리고 그 연결도 필요합니다. 4단계 두근거림을 추구하여 차원 상승을 만든다. 싱크로니시티를 차례차례 끌어내는 사람과 싱크로니시티를 좀처럼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력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싱크로니시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행동한다면 싱크로니시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느 순간 차원 상승이 발생합니다. 차원 상승이란 무언가를 계기로 한순간 인생 전체가 차원이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계기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생활의 질이 180도 바뀌었다 등 이와 같은 경험이 이와 같은 상승을 말합니다. 취직, 결혼 혹은 이혼, 이런 한 획을 긋는 사건, 파트너나 멘토와의 만남, 이직이나 창업이라는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원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차원 상승은 인생의 경치가 엘리베이터에 탄 것처럼 바뀝니다. 차원 상승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꿈의 실현을 향한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정했는데 이루지 못하면 꼴사납다, 못 이루면 우울해질까봐 라는 이유로 꿈을 그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을 상상해보지 않으면 꿈 자체에 두근거리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목표 의식을 설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10년 후에 유럽에서 살고 싶다. 5년 후에는 내 회사를 가지고 싶다. 3년 후에는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지금 결정하십시오. 결정해야 인생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연장선에 현재와 미래가 있다. 과거 사건의 결과에 따라 현재가 있고 그 결과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래, 현재, 과거라는 순서로 흘러간다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인생 패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자신이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정했으면 많은 미래 중에서 최고의 미래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 현재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미래가 현재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올린다는 감각입니다.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를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이 바라는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패턴이 과거와 상관없이 이미 최고의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두근거리지 않나요? 물론 만들어진 인생 패턴 중에는 평범한 패턴이나 최악의 패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흘러오는 미래 중에서 가장 즐거워 보이는 미래를 건져 그것을 꺼내는 감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선택만 해도 최고의 미래가 올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저는 항상 젊은 시절에 자신이 성공할 줄 알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라고 답해서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 라고 답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니까요. 누군가의 전기를 읽어보면 회사가 성장한다, 대통령이 된다,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을 몇십 년 전부터 스스로 느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노력이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전등이 빛나고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면 6천 종류가 넘는 필라멘트 재료를 시험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 1%의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99%의 노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은 아닌 대신 최고의 선택도 아니죠.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 익사이팅한 인생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미래의 자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대부분 모험가 기질이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실패하면 파산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둡니다. 이러한 성공한 사업가들에게는 리스크를 무릅쓴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미래를 제대로 응시하고 있어서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리스크를 무릅쓰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미래의 모습을 보면 그 세계의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좀처럼 없고 재산을 쏟아붓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현실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소원을 추구하지 않으면 평생 찾지 못합니다. 일상의 잡다한 일과 해야 할 일에 쫓겨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최고의 미래는 어떤 형태인지 이런 질문을 마주하지 않으면 지금과 바뀌지 않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찾지 못한다고 해도 항상 추구하는 자세, 마주하는 자세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일상생활에 흘러 들어가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안주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지금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같은 사람과 그리고 같은 업무 방식을 취하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겠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사는 장소도 바꾸지 않는다면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독립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같이 강력한 부하가 걸립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숙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의도를 가지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숙명은 이른바 인생의 바퀴 자국과 같은 것입니다. 논두렁 길처럼 무른 길에는 자연스럽게 바퀴 자국이 만들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어느새 바퀴 자국을 따라 걷게 됩니다. 돈에 허술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금전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고, 남녀 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고, 술에 약한 사람은 술자리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무심결에 바퀴 자국에 걷는 것처럼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바로 숙명입니다. 하지만 숙명은 바퀴 자국이기 때문에 기차의 레일과 달리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과 얽힌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말고, 남녀 트러블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은 이상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술이 약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만으로 지금까지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그 순간의 한 행동의 의도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종 싱크로니시티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서점에 들어갔는데 그 서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책이 인생을 바꾸는 힌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기보다 노력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싱크로니시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감성과 대응해서 행동하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이 감각을 몸에 익히면 지금까지 숙명대로 살았던 사람도 숙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과거의 시나리오는 버려라. 미래의 시나리오에는 최고의 인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 즐겁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시나리오에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일, 즐거웠던 일, 가족과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항상 차였다, 인간 관계가 서툴러 자주 미움을 산다 등등 부정적인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얼마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싫었던 기억, 잘 안 풀렸던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왠지 모르게 잘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시나리오로 미래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보는 의식하지 말고 미래의 정보를 얻도록 의식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 의식은 바뀔 것입니다. 불안하다면 조금 기다려라. 처음 하는 해외여행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험에는 두근거림이 있는 동시에 불안정함도 있습니다. 모험을 만나면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100% 확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곤란한 상황일 때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때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이 너무 크다면 잠시만 멈춰보세요. 무리하게 파고들지 말고 시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특별히 용기를 쥐어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뛰어들게 됩니다. 아이는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걸어가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떠올리기도 전에 우선 달려가는 것이죠. 진짜 즐거운 일이 있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 때는 적잖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크게 내딛는 것은 두렵더라도
한 걸음을 작게 내딛는 것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미래 이상적인 자신을 언제나 의식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미래의 아주 멋진 나가 된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 에너지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리라 그려보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도 실제로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것이다. 소소한 선물을 할 것이다. 친절하게 말을 걸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쉬워 보이는 것부터 당장 해보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지 자신의 그릇이 작아서일 뿐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돈에 대한 그릇이 작아서 별것 아닌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자신과 비교하여 지금 자신은 뭐뭐가 부족한 건 뿐이며 머지않아 손에 넣을 예정처럼 행동합시다.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면 점차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최고의 인생이 들어오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신이라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지? 최고의 자신이라면 용기 내어 고백하겠지? 최고의 자신이라면 과감하게 계약하겠지? 이와 같이 최고의 자신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거짓말처럼 이루어진다. 100만 부 정도는 팔리는 시리즈 책을 내자. 이를 위해서는 이런 싱크로니시티가 필요하다라고 단언하고 세상에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주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부를 달성시키는 싱크로니시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출판 기획서를 작성하고 원고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시리즈 책을 내는 출판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100만 명의 독자도 책에 흥미를 보이며 블로그에 소개해 주었고 판매고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100만 부가 되는 시리즈 책이라는 소원 달성에 협력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나서 정확히 2년 만에 시리즈의 총 부수는 100만 부를 달성했습니다. 100만 부라는 숫자는 작가에게도 출판사에게도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를 2년 만에 이룬 것입니다. 시리즈 100만 부 달성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랑데부 포인트 설정으로 발생하는 싱크로니시티입니다. 그런데 정말 단지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만 해도 소원이 실현될까요? 분명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의도도 없었는데 바람이 이루어지는 경험 있지 않았나요? 어느 날 보니 부자가 되어 있었다. 또는 최고로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말입니다. 모든 바람의 이면에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확실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소원은 마음속에 있는 씨가 발화되어야 합니다. 즉, 랑데부 포인트의 설정이란 소원의 씨를 자신 안에 뿌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의 정밀도를 높이면 꿈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랑데부 포인트 설정으로 싱크로니시티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모든 존재는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내 랑데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에 단언하고 세상에 표명하면 마음의 공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싱크로니시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마음과 의식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아직 해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실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예시는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달성하려면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원 달성까지 이르는 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수단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여 제대로 정리해 둡니다. 이 작업을 마쳤을 때 비로소 랑데부 포인트 설정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라는 소원 실현까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 작가가 되는 사람,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정리해서 책을 내는 사람, 잡지 등에 착실하게 써낸 글이 편집자 눈에 들어 작가가 된 사람, 개중에는 작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편집자와 인연이 돼서 작가 데뷔를 하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원에 이르는 길을 충분히 조사해보세요. 랑데부 포인트 설정이란 소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실현을 위해 어떤 싱크로니시티가 필요한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원 실현 방법 조사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싱크로니시티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이에 꿈을 적어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종이에 쓴 소원이 실현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종이에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역시 종이에 쓴 쪽이 소원 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종이에 적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싶은지 더욱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꿈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멍하니 흐릿하게 떠올리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꿈 실현이 쉽습니다. 꿈을 영상으로 선명하게 떠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일부 천재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꿈을 종이에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생각하는 바를 선명하게 만들어 주어 꿈 실현이 쉬워지거든요. 저 또한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랑데부 포인트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소원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꿈을 조종해서 이 정도라면 가능해 라는 레벨을 정하고 그리고 점점 올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처 산책부터 시작해서 전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 가까운 해외 등으로 점점 레벨을 높여가면 머지않아 어디라도 거뜬히 갈 수 있는 정신력이 생깁니다. 마음의 제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두근거리는 포인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찾으려면 랑데부 포인트 설정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원을 명확하게 할 때는 다음 5가지 포인트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니즈를 소원과 착각하지 마라. 소원이란 단순히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소원 뒤에 니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뒤에 만약에 이룬다면 존경을 받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붙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두근거릴 것을 소원으로 하라. 자신만 두근거리는 소원 혹은 자신과 배우자만 두근거리는 소원처럼 좁은 범위의 사람만 두근거리는 소원은 좀처럼 이루기 힘듭니다. 자신도 두근거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원이 좋습니다. 세 번째, 도달점의 이미지와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예를 들어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가게에서 어떤 식으로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매출액이나 스태프 인원,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달성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라. 개업한다, 책을 출간한다, 사원을 5명 둔다, 배우자와 함께한다, 또는 매출액 10억 원 달성. 이와 같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합니다. 단순히 회사 매상을 올리고 싶다.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설정하면 안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현하고 싶은 기한과 타이밍을 명확히 하라. 몇 년 만에 배우자와 함께 산다. 올해 안에 출판 기획서를 통과시킨다. 3년 후에 개업한다 등 실현하고 싶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만나면 좋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랑데부 포인트 설정은 끝났습니다. 차원 상승으로 인생은 크게 변한다. 인생의 차원 상승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보니 단계별로 출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룻밤 사이에 화제의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업이어도 수입이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차원 상승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이벤트, 취직, 유학, 결혼, 출산, 이혼, 이직, 독립, 운명적인 만남, 연인, 멘토, 일, 땅, 라이프워크, 사고방식, 무언가의 달성, 자격증 취득, 작품 완성, 창업 몇 주년, 높은 매출 상승, 일하는 방식의 변화, 승진, 창업, 프리랜서, 퇴직. 차원 상승을 하면 인생이 확 바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소원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불안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주변 상황이 변할 조짐이 보이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쪽 혹은 두근거리는 쪽을 선택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용솟음칩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본능과 최고의 인생을 살려는 본능 스위치에 모두 불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인생은 재미있게 변합니다. 차원 하강 엘리베이터를 주의하라. 마치 차원 상승 엘리베이터처럼 보이는데 실은 차원 하강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절의 기회처럼 보여서 실제로 타보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운이 나쁜 사람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아이의 비행, 운둔형 외톨이, 세무조사, 거래처 도산, 이직, 정리해고, 회사의 도산, 그리고 독립.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차원 상승 엘리베이터인지 차원 하강 엘리베이터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고민되는 일이나 기회가 왔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두근거리는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직합니다.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차원이 하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근거린다면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숨 막힐 듯한 두근거림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이익인가? 자신만의 이익을 쫓다 보면 차원이 하강하게 됩니다. 차원 상승은 관계자 전원이 일제히 올라갑니다. 좋은 일과 관련된 사람 전원의 차원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시기와 질투는 없는가? 차원 상승은 주변 모두가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일 때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면 차원 하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는가? 연인,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 누군가 그 일로 인해 희생돼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면 언젠가 차원의 하강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인망과 인기, 양쪽 모두 취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기와 인망을 조금 다른 시점에서 살펴봅시다. 성공한 사람을 살펴보니 엠파스 능력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엠파스란 타인의 마음을 울리는 공감력을 말합니다. 상대에게 감정이입하여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모두 엠파스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두근거림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같은 톱스타도 엠파스 능력이 엿보입니다. 예능계,
정계를 시작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모두 엠파스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국민적 스타였던 사람이 음주나 마약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엠파스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관심을 끌고 노출되어 있는 톱스타는 평상시에도 광대한 에너지 교환을 합니다. 조용하게 혼자 있지 못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린 게 아닐까요? 컨트롤을 잃어버린 것은 팬에게서 당신과 이어지고 싶어 라는 막대한 감정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싱크로니시티의 연속으로 소원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너지를 이해하는 자신의 경계선을 항상 신경 썼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21세기에는 우리는 이어져 있다는 걸 실감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소리가 지쳤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친구가 오늘 밤 만나자라고 말했을 때 마음의 소리가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합니다. 내일까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자라는 이성의 소리는 무시하세요. 언제나 직감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싱크로니시티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을 점점 손에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바라는 것을 100% 손에 넣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으면서도 항상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감성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의 안정을 무너뜨리면서 꿈을 이룬들 행복할까요? 두 가지 즐기는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어떤 밸런스를 취할지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제가 살던 곳을 방문한 친구가 돈에 관한 책만 보냐? 이만큼 돈에 대해서 연구했으니 분명 부자가 되겠어? 인생 철학책도 있고 언제나 인생에 관해 말하던데 철학 선생님이라도 되려고?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그는 당시에 이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주위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남모르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자신도 인정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꿈은 당신이 죽을 때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빛을 비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기분이 든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과 만난 많은 사람들을 두근거리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책의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혼다켄 책은 거의 대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